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시끄러워. 이거 오늘 텐션이 어땠어? 네, 볼륨이 장난 아니네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어. 네,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AI와 데이터 교육을 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호명을 하면서 자기소개를 부탁했는데 그거 안 했죠 오늘?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좋죠. 그 정도 네, 할 수 뭐 그 있어요. 정도야 우리 할 수 있어 이제. 아니, 조 과장님이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하셔. 아, 진짜? 네. 조용히 했나? 우리 멤버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공유할 분 있으면 간단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김 팀장님? 저요? 없어요? 좀 많아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 먼저. 웬일로 많지? 따로 회차 빼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김 팀장 근환. 네. 일단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이거 내가 했던 건데. 최 반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뭐 다른 큰 이슈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따로 또 같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인 야구스타에서 공개 방송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와! 네, 저희도 다 같이 데이터, 갔었어요. 멤버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와주시고. 저희가 커피차는 안 돼도 커피는 샀습니다. 커피 되게 비싼 커피였어요. 아, 진짜요? 맛있는 거 일부러 골라서 산 거예요. 홍대에서 유명한 커피. 한 잔에 6,000원인가? 와, 나만 못 먹었네. 아니, 그래서 사드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와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여튼 네, 너무 재밌게 잘 끝났습니다. 네. 저희도 되게 참관? 그쵸.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 베타 테스트랄까? 아니, 뒤에서 여기 뒤에서는 잘 안 들리네.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신 거예요. 오디오 체크하고 좌석 체크하고 다 있죠. 저 심지어 질문도 했습니다. 아, 시간에. 맞아. 상품 받으셨어요, 그래서? 받았죠. 야구공 하나 받았어요. 사인볼도 하나 받으시고. 그 방송 듣는데 전반적으로 다들 LG를 엄청 까시더라고요. LG 아니요.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어서가 조 과장이 아니라. 억지로 질문을 짜내가지고 하더라고요. 뭔가 받아보려고? 그 조과장님 나름 틈새 우리 광고도 하시고, 광고했어요. 우리 데이터홀릭 홍보도 그랬어요? 해주시고. 네. 정말? 제가 질문자 소개할 때 저 데이터홀릭 최 반장님이랑 진행하고 있는 조 과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이분 우리 청취자신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겹치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아니 근데 우리 야구 데이터 특집 들었던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 좋아요도 제일 많고. 얼마나 더 까이시려고. 이제는 뭐 너덜너덜합니다. 손에 든 꼬챙이는 내려놓는 날이 없네요. 항상 누구를 찌르고 있어. 박 박사님은 어때요? 저는 네, 그냥 아직도 회사 일에 지금 제 인지를 모든 걸 쏟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갖고 근데 큰일 났어요. 어쨌든 회사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맡지 않고 빨리 다른 사람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사를 해야지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볼게요라고 했다가는 더 일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회사 일 날로 먹겠다? 날로 먹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일하는 걸걸요. 이야, 멋있다. 연봉 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최 회장님. 네. 좋았다. 내 대학 때 별명인데 최 회장이. 진짜요? 아니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뭔가 학습해야 되는 사이클이 긴 걸 하면서 같이 일을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마무리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게 되는 거야. 사람처럼 일을 해야지. 매트릭스 시대가 빨리 와야 저기 좋아할 텐데. 좌충우동 적응기. 너무 빨리 왔어 얘가. 방송을 한번. 그리고 김 팀장님 뭐 할 말이 많다고요? 전에 왜 제가 초밥집 갔는데 패드로 주문하더라 외국에 나가서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했잖아요. 근데 되게 깜짝 놀랐는데 패드가 있고 이게 레일이 이렇게 돌잖아요. 회전 초밥집. 근데 개인 레일이 있어요. 주문하면 내가 주문한 것만 내 앞에까지만 딱 오고 내가 딱 빼면 다시 그 레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작동하더라고. 그 사람이 아예 올 일이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비싼 데 가셨군요. 아니요, 비싼 데가 아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싼 데가 그런 걸 도입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저렴하게 하고. 그쵸. 비싼 데는 앞에서 요리사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지. 와사비 가르치시고 오마카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놀리고 싶었는데 지나가 버렸어. 비싼 거 먹으면 놀림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이번에 추석 때 저희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할머니가 예전에 그 가게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마트 같은 거. 근데 그 당시에 쓰던 물건들을 갖고 계시는데 찬장에 옛날 소주잔 금복주 소주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완전 자동화 기계화 개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기념.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박 박사한테 보내줬죠. 그래서 기계 자동화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하고 팅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술잔 만드는 게 자동화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술을 빚는 과정이 그 당시에 처음 자동화 됐나 보더라고요. 사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으면 자동화라고 다 인식을 한 거네요 그때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 자동화가 원래는 자동화의 맥락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장이 뭔가 자동화인 거였죠.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자동이라는 개념도 시대마다 다르겠네요. 그러면은. 아니 원래 거기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자동화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것이 그쵸. 네, 범주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생긴 그것도 사실 자동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엔 조금 미흡할 것 같기도 해서. 그렇죠. 그건 이제 뭐라지 개념적으로 너무 그러면 이게 당연해졌으니까. 자동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네. 그럴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네. 원래 하던 반복적인 일을 어쨌든 자동화하면 그게 기계가 되었던. 아니 선사 시대에도 손으로 가죽 벗기던 거 그 석기 가지고 떼면 자동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거 그건 멀리 간 것 같은데. 이 미싱 기계라든지 그치. 아니면 바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좀 있으면 포드 나올 것 같아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죠. 우리 김 네. 팀장님의 4대 성서 그 책이 8세를 맞이했다고. 와. 축하드립니다. 그 책이 8세를 팔죠.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찾아봤는데 7세가 네. 얼마 안 됐어요. 7세 그러니까요. 인세가 지금 네. 더 가속한 상태예요. 한 쇠에 10부씩 찍나? 야. 어떻게 이렇게 짧게 찍지? 우리 집에서 레이저 프린터로 찍습니다. 아 레이저 프린터. 네. 아, 재본해서 그렇구나. 팔고 그거는 있어요. 10건 뽑는데 3일 걸리는 거예요? 아니요. 3시간이야 임마. 그래서 뭐 이벤트 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희 네. 방송에서 책 선물 이벤트를 했으면 와. 좋겠다고. 세상에. 네, 그래서 저 협찬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출판사에서.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재밌게 이벤트를 해볼까 하다가 최 원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데이터 홀릭으로 오행시 대회를 하자. 이 옛날 사람. 데이터 홀릭. 그래서 릭 어떡하냐? 뭐 다 어려워요. 다 이거. 어렵네. 릭 너무 어려운데? 박명수 정도만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지글을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 댓글로 오행시를 재밌게 왜 책을 받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3분 정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지글은 어디에 가나요? 네, 공직을 지금 좀 많이 어느 플랫폼 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심사 기준은 재미와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제 책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그래요? 그거 우리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김 제 입으로 팀장님이 한번 하겠습니다. 와. 재수없다. 지금 날리 났어. 저거 봐. 네. 자, 하시죠. 책 이름은 Do It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나왔고 네, 김 팀장 저자입니다. 김 팀장 저자 아니잖아요. 예. 자, 오늘 안내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한번 빨리빨리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공개 방송 앞두고 있는데요. 공개 방송이 어떤 내용들로 꾸려질 거라는 걸 우리 최 반장님이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데이터홀릭 공개 방송 첫 번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 후원이 있었고요. 2019년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홍대 입구 7번 출구에 팟빵홀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겠습니다. 그 팟빵홀의 지하 3층에 있는 공개 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날 대화를 할 주제는 데이터 분석과의 모든 것이라는 데이터 분석과의 관점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현재 참가 신청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40분으로 네네. 접수 시작했다가 이제 하루 만에 마감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 접수 중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봐야 추가 오픈도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이 방송 나간 시점에는 네, 그죠. 그럴 수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거 아니게 되면 되게 슬프다. 다음에 뭐 모모 대학 뭐 새천년관 이런 데서 하죠. 뭐 올림픽홀. 올림픽홀. 뭐. 좋은데. 그리고 저희 BTS랑 같이 네. 공개 방송에 선물을 좀 준비를 해둔 게 있어요. 선물도 있나요? 네네. 그래서 무료인데. 일단은 와. 이지스 퍼블리싱 출판사에서 책을 7종을 이야. 선물해 주시기로 했어요. 와, 7권이 아니라 7종이죠. 7종. 몇 권씩 드릴지는 아마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의 인원에 따라서 네. 야.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이냐면 일단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두이 시리즈인데 그다음에 점프 투 파이썬 네. 그리고 이번에 딥러닝 입문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입문 그다음에 엑셀 책도 있습니다. 이야. 덴다 7일 식무 엑셀 다시 덴다 7일 실무 엑셀 그다음에 덴다 엑셀 능력자 이런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 무엇을 하는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을 선물 드리기로 했고요. 이지스 퍼블리싱에서 후원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지스 퍼블리싱이랑 우리 박 박사가 함께 굉장히 멋진 선물을 기획을 했어요. 뭐냐면 네. 일단 저희 데이터홀릭 로고 스티커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R 누가? 패키지 6종하고 네, 이 로고는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조과장이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트북에 했다고. 붙일 수 있는 예쁜 스티커 7종이 되겠네요. 이것도 이건 오시는 분들 모두한테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야. 아유. 풍성한 장난 아니다.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뭐 다 받을 만한 게 되게 많다. 그러네요. 그죠? 네. 남는 장사다. 네. 정말요? 이 밖에도 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뭐 후원을 해주시거나 뭔가 좀 공유하고 싶거나 이런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네. 이메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을 해주시고 싶은 파트너사분들도 저희 데이터홀릭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께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꼭 오시면 좋겠고 만약에 못 오시면 꼭 저희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네. 티켓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고 나면 저희가 어떤 궁금증들 가지고 계신지 여쭤본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페스타에서 꼭 하신 다음에 요 서베이에도 꼭 응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방송을 리뷰를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지난 방송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방송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들으니까 뭐 그냥 저냥 근데 제일 짧은 시간 안에 하트가 제일 빨리 지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요? 요 방송이. 약간 지식을 진짜. 많이 얻었다고 네. 생각하셨나?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간단하게만 보면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지식들 뭐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스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취약한 지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데이터 분석의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뭐냐 뭐 최 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나 통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평균 분산 혹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통계 방법론 등에 대해서 정말 조금 가볍게 다뤄봤었습니다. 지난 방송 다들 한 번씩 더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통계 지식이 어디까지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인 교양스러운 내용이냐라는 것들이 계속 논의거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으면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교양이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그걸 다 교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바라볼 때 요 정도는 알아야지 같은 맥락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실제 실무할 때 다 필요한 개념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약간 세상을 보는 눈을 위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팩트플리스를 다시 읽었어요. 그 안에 다 통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전부 통계요, 맞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관점을 통계로 쉽게 풀어주면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평균으로 보지 말고 분산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나름 좀 중요한 내용들 다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서 걱정하셨던 최 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되게 어려웠다고 느꼈던 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였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네, 너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녹음하고 가는 계속 찝찝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들어보니까 또 나름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한번 훑었던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N번 들으면 되는 거죠. N번. 아니 최 반장님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을 그냥 집요하게 질문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관점에서 질문 주시는 거니까 지금 제가 김 팀장님이나 제가 김 팀장님한테 기후가 어렵잖아 이렇게 말해봐야 정말 어려운 건지 저는 못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다거나 이해가 안 가는 개념적인 포인트 분을 질문해 주시는 게 오히려 이 방송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들으시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그래서 사례를 많이 들었었고 네. 이번 방송부터는 좀 여러분이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번 방송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하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어보는 걸로 그쵸.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역시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그 책에서 이제 발췌를 했고요.
제가 몇 가지 주제들을 맥락을 설명을 드리고 우리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한번 방송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할 때 이 책에서 중요하게 던진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일단 해보자는 최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악이 다? 최악이다? 최악이냐? 뭐 이런 거죠. 이 책에선 최악이 다 아니에요? 그쵸. 최악이다?인데 물어보는 거죠. 우리 패널분들한테 진짜 최악일까? 라고. 책에서는 일단 해보자가 최악이라고 가정하는 이유를 이런 시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산도 있고 데이터도 있으니 일단 뭔가 찾아달라는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대요. 데이터 분석 의뢰를. 그리고 의외로 목적 없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 기업이 많고 이 책의 저자분이 생각할 때는 데이터 분석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작게 시작하는 거랑 아주 그 거대한 표적과 목표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작게 시작한 것은 완전 다르다. 네. 그래서 목표는 확실해야 되지만 시작은 작게 해야 된다. 일단 뭐든 해보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는 최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른 멤버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일단 그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아직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뭔가 맡아본 적이 없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요리조리 만져본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단 해보자인 거거든요. 저는 특히 EDA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제가 데이터 분석 툴을 조금 더 손에 익히는 연습 겸 과연 내 데이터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를 계속 만져보는 거는 약간 일단 해보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아마 관점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일단 해보자는 최악이다 말하는 거는 회사 프로젝트일 때, 공식 프로젝트일 때. 네,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일단 해보자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 데이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EDA처럼 어떤 데이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하는 건 그걸 기간 내에 놓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는 건 뭔가 도메인 전문성을 갖춰나가거나 아니면 도메인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작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잘 보면 어떤 기업이 이미 돈은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같은 형태의 접근성, 그렇죠. 접근일 때를 별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개인의 데이터 공부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무조건 시작이 맞다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레슨너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은 저는 제가 석사할 때도 되게 많이 부딪혔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하게 되면 가설을 세운 채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설이 서 있지 않으면 연구 과정을 시작할 수 없어요. 선행 연구 다 봐야 되고 일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가설을 세워야 돼요. 근데 이제 가설을 세우기 전의 활동들이 당연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가설 세우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설 세우기 먼저 해야 된다처럼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에 과정은 그러면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있을 텐데 그 과정 다 하고 프로젝트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일 텐데. 스텝 제로 같은 게 있는 거네요. 그거 없으면 가설 세우기라는 게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요, 저한테는. 일단은 이 책에서는 전제가 그 이제 프로젝트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걸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직은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을 혁신하고 싶은 목적은 있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할 건가? 그러면 뭘 개선해서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밀어붙이는 걸 먼저 하는 게 좋겠냐, 이제 요 두 가지 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잘 모르겠는 것이 왜 최악이지를 계속 보고 잘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에서는 실패 경험이 되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또 중요하네. 분석가한테 의뢰를 하든 아니면 사내에서 누군가한테 시켜서 하든지 간에 그 분석의 실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설조차 못 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설을 얼토당토 않게 가설을 세워서 했든 또는 가설도 없이 달려들었든, 그래서 저는 실패 경험이 일단 누적이 돼야지 뭔가를 가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뭐 스텝 제로 같은 것이. 그래서 빠른 실패 같은 거.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 같은 개념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이런 거였어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고 왔어요. 근데 뭘 하고 싶냐면 SNS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 마케팅 관점에서. 그게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의뢰를 하러 온 상황인 거죠. 음. 이 상태에서 오케이 합시다 하고 여기에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시작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아까부터 다시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 레벨에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옳은가라는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한테 의뢰할 때 프로젝트가 전문가한테 무언가 의뢰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자동화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외주를 주려면 자기가 잘 알아야 해요. 그렇죠.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일단 해보자를 좀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을 하면 목적 없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는 것은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데이터 네. 분석 의뢰하는 게 그치? 최악이다. 목적 없이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는 건 최악이다. 이렇게. 근데 좀 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의뢰를 받는 사람 쪽에게 최악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저자분이 의뢰 받으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치, 그치. 저는 그 생각이 왜 드냐면 아니 그러려고 컨설턴트한테 지금 우리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돈 저는 내고 파는 건데. 이렇게 분석할 때 의뢰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경험조차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네. 네, 저는 이 얘기인 거죠. 그 일단 이런 거죠. 분석가의 발언. 분석가 입장에서는 최악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돈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음. 문제는 요청하는 쪽에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패를 수용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까지 이어갈 만큼 큰 기획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아. 이걸 발판으로 삼으면 되니까. 근데 제 경험상은 어떠냐면 일단 시작해서 돈을 쏟고 나오는 결과물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데이터는 안 다뤄. 우린 저- 데이터 안 해. 그 다음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의 큰 목표가 있는 거라 그러면 당연히 실패 사례를 쌓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번 트라이도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단 우린 데이터로 뭔가 해야 되니까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비용만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일단 해보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구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과연 어느 기업이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데이터 분석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할 거예요. 만한 능력도 네. 없고. 오히려 경영진이 야 일단 첫 번째는 망할 거 각오하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그렇죠. 파봐야 뭐가 잘못돼 있고 데이터 수집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 세컨드 찬스를 노리자. 이렇게 하면 되게 의미 있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 같네요. 그렇게라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하기 전에 빠르게 일단 1차 시도를 해보는 것도 맞아요. 나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 책에서도 이제 뒤로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일단은 빨리 해봐야 네네.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거보다는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쵸. 이제 계속 반복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로 이제 끝맺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 단계에서 시작할 때는 목표는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무슨 데이터로 뭘 해서 뭘 만들어 보자 정도는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내부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이 있으면 이것저것 시도하는 걸로 먼저 시작해도 되죠. 그럼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내부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새로 팀을 꾸려야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의뢰해야 되는데 뭘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돈부터 쓴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비용이 크다는 거죠. 고민스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데이터 분석 팀을 새로 꾸리거나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을 처음 뽑아보거나 했던 기업에 꽤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이 네. 책에서도 그 얘기를 되게 지적하고 그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분석가로 채용이 됐어도 엔지니어링 먼저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먼저 해야 돼요. 보통은 프로세스가 잘 잡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는 곳은 되게 전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야생이라도 표현하는데 정제가 안 돼 있는 데이터를 직접 다뤄야 되는 무언가이고요. 그것 때문에 인사이트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앞단에 사람을 아까 말한 야생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하기가 아니고 그게 있을지도 몰라라는 걸 확인하는 단계에서 끝나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는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서 끝나고 엔지니어링 팀이 붙어갖고 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고 그 파이프라인 붙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계속 분석하고 유지보수 관리한 사람들이 있는 후속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팀이 없는 채로 앞에 분석가 뽑거나 아니면 뭐 분석가를 아웃소싱하거나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한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 일회성으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용될 때 어디까지 사용될 거야가 전제가 그림이 안 그려진 채로 아마 의뢰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람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레슨런이 나오면 전 좋은 결과물이라고 봐요. 전략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잘 모를 때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면 모두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결과를 공유받고. 근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그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작게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 대한 인지를 적은 수만 하게.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는 성공하기 어렵고 조금씩 개선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인지가 다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실패지만 사람들은 에이 뭐 그 데이터 분석해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뭔가 기업 문화적 레벨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어떤 분석팀을 꾸리고 있는 팀장이라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각자의 팀에서 무언가를 하는 걸 회사 전체에 공유하는 문화가 있다부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된다면 더욱더 네.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뭐가 되냐면 여기나 저기나 뭘 해도 성공하는 거 쉽지 않네? 라는 게 전사적으로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사에 공유하는 건 성공하는 것만 하는 거야 라는 게 되게 지금 시대의 기업 문화랑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전사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자기가 실패했던 거에 대한 레슨런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는 더 중요한 활동일 텐데 그게 제 생각에는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치의 목적에서 이용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패해서 얻어지는 레슨런이 뭐 어쩌라고 같은 느낌의 피드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어쩌라고? 성공했어야지. 리소스도 투입했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그러다 보니까 박 박사의 얘기에 저는 박 박사의 삶의 맥락이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울지 말고 얘기해. 울지 말고. 그러니까 더 작은 팀이 그 작은 팀의 사이즈나 캐파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무언가라는 게 가장 이상적일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뿐더러 모두 다 성공할 수도 없고 그게 성공할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인식 저변 이상 상황에서 네네. 그 내용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